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철회 논란이 이제 여권 내 이거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. 잠룡 간의 이제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로 이제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했어요.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.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을 했더라고요. 두 분은 이 신경전 어떻게 보십니까? 남의 집 얘기 먼저 네,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주목도를 왜 이렇게 높여주지 못해서들 안달이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거의 뭐 다들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계신 것 같아요. 홍준표 시장부터 시작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아니 지금 서울시 그리고 뭐 대구 뭐 할 거 많지 않습니까?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뭐 견제하는 이유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주목도를 키워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좀 판단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하나는 이분들이 어쨌든 다 뭐 굵직한 정치인들 아니십니까? 근데 이렇게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뭐 때렸다 칭찬했다 뭐 요러실 시간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갖는 관심의 반만이라도 대통령의 그 변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비판하실 시간에 대통령 비판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통령한테 쓴소리할 거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?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는 거 정말 사실 문제 삼을 거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고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건설적인 비판을 여당 내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견제를 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지금은 한동훈 때리기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때리기 할 때다라는 이 민심을 좀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직구 문제 지금은 이제 그냥 직구 문제의 KC마크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. 2017년도 말에 또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의 이름은 전환법이었어요.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에 관한 기본법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거에 KC마크를 붙여야 된다. 그때는 국내였고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양상만 다르거든요. 그때도 이제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20만 명 넘게 청원하고 막 대통령 앞에 가서 시위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또 수위를 낮춰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인과 소비자의 어떤 선택의 자유, 기업 활동의 자유와 그 또 다른 소비자들의 어떤 안전의 문제에 대한 것이거든요.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위원장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. 한동훈 위원장은 자유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. 오세훈 시장은 안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. 근데 이 정책적 현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같이 논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일단 우리 당의 비주얼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? 한동훈, 오세훈, 나경원,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공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책적인 걸로 공방하면서 그 이면에는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. 좀 또 이제 뭐 처신이다 이런 단어에 매몰되기보다는 가치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처신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라고 이제 톤 조절을 좀 했는데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말한 여당 중진의 처신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게 맞냐 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더라고요. 이게 중진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혹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당선인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둘러서 이제 비판을 했으니까 SNS로 그건 어떻게 보세요? 당에 책임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했으면 될 거를 중진이라고 한 거는 확실히 나경원, 유승민 이 대상으로 한 것 같고요. 근데 거기에서 대통령실, 국조실 전하면 되지 않냐.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은 나경원 의원밖에 없는 거고요. 지금 현재로서는.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. 왜 그러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맨 처음 뭐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정말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, 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런 와중에서 목격담 정치로 본인의 인지도를 확인했고
그 다음은 지금 SNS 정치를 시작한 거고 이 다음 나올 정치적 스텝은 이제 회동 정치입니다. 회동 정치. 누구 의미 있는 사람 만나서 어떤 메시지 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약간 이제 팬심과 이런 부분들을 지지 결집 세력으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. 근데 이 시간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얼마 없어요. 지금 우리 당의 상황으로 보면 7월 중순에는 전당대회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6월 첫째 주에는 후보 등록해야 됩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채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역산해 봤을 때 지금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뭔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음 주 또 넘어가면은 더 큰 행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과정을 좀 끝낸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스케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 같아서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은 떡밥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중진이라는 표현에 내가 이렇게 오히려 SNS로 응답을 한 거다. 예. 응답을 한 거다. 그러면 회동 정치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 의미 있는 사람 누굴 만나야 돼요? 지금도 많이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다만 얘기 나가지 않을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고 이제는 얘기 나갈 분들을 만나겠죠. 누구를 만났다는 게 하나의 의미가 있고 선언적인 네네. 사람이 될 사람을 만날 거다. 네. 그럼 예상하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? 글쎄요.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천목회를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네. 연락 온 건 없습니다. 연락을 아직 안 받으셨다. 네. 박선미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? 이게 이 중진 표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방금 찾아봤는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기자들이 따로 질문을 했을 때 질의를 했을 때 중진에는 뭐 그럼 한동훈 위원장도 포함되는 거냐라고 하니까 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냈으니까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용산을 향해서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종합 선물 세트를 이제 대통령실에 바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당 중진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이 KC 규제 문제에 대해서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말을 다 얹으셨잖아요. 그러니까 중진들을 싸잡아서 비판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 대통령실의 좀 불편한 심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신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오세훈 시장께서 자처하신 거기 때문에 글쎄요. 근데 저는 이 타이밍에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것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실책이라는 게 명백한데 굳이 이 상황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정부를 감싸는 모양새를 서울시장이 보여준다? 그것도 차기 대권을 고민하시는 분이 저는 판단이 좀 과거 이제 무상급 시대처럼 좀 판단 미스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네.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출마 전당대회 200%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200%다. 네. 200%다. 네, 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가 봤을 때 고민은 출마할까 말까는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이미 끝난 고민이고 한다로 가닥을 잡은 거죠.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지금 저는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문제는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얼마만큼 세울 거냐가 결국 핵심이 될 겁니다. 지금 보면 어쨌든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조금은 덜한 감이 있어요. 대립각이. 근데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번 총선 참패를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느꼈을 겁니다. 이게 결국 대통령과의 소위 말하는 정치적 분리가 이루어져야만 클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을 텐데 근데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핵심적인 지지층이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공유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게 세우면 본인의 지지층이 이탈할 위험이 있는 거고 대립각을 안 세우자니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대립의 수위, 농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시 이제 저격을 시작하셨던데 박근혜 탄핵 때 없어져야 할 당을 살려놓으니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고 있다. 더 이상 자신 없으면 당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탈당 시사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저분은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안 나가실 것 같은데요. 저는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 저렇게 이제 저격 발언을 하시는 게 이제 총선 끝나고 본인이 대통령을 가장 처음 만났다. 4시간 동안 만찬했다.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근데 메시지들과 영향력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능적 안티 같고
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략적 지원 같아요. 지능적 안티와 전략적 지원이요. 네, 뭐 대통령은 뭐 상남자다, 자기 여자 지키는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을 때리면서 계속 키워주고 있거든요.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,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홍준표 시장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거든요. 대권주자 보수 진영 대권주자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,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 특별한 목적 없이 자기 정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, 이번 지난번에 대선 경선 떨어지시고 대구시장 내려가면서 자기는 이제 뭐 대권에서 졌기 때문에 하방에서 지역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지금 대구시장은 도대체 언제 돌보시는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. 저는 진짜 이른바 진짜 보수 논쟁이 좀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보면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에 대한 뭐 비판의 태도가 있는 분도 있고 옹호의 태도가 있는 분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결국에 보면 이 전통적 보수를 계속해서 가져갈 거냐, 아니면 뭔가 시대에 맞춰서 뭐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하고 우리가 바뀔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, 이런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. 저는 이 사이에서 아마 당이 좀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, 지금 계속해서 좀 연기를 피운다라는 느낌도 있어요.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탈당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뭐 한 친윤계 인사의 익명의 인터뷰가 나오기도 하고,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권 내에 있다라는 거는 정말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고 당대표가 됐을 때 당이 분화될 위험도 있는 거죠.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탈당 오는 가당치도 않다라고. 그럼요. 정확하게. 그분은 그 말씀하셨잖아요. 나는 그 실개천이 아니다, 이렇게 나갔다 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본류다. 본류다. 나는 내가 본류다. 그 말씀으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도 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, 한동훈 위원장의 세력이 천목회가 될 거라는 그런 절대 아닙니다. 전망도 있던데. 절대 아닙니다. 절대 아닌가요? 저희가 한 23명 정도 지금 단톡방 같이 의견 나누고 있는데, 이 중에 한 9명 정도가 한동훈 위원장 인재 영입이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천목회가 한동훈 친한파가 되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된 사람들이 좋은데 공천받아서 당선돼야 돼요. 그런데 우리는 인재 영입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 험지 나가서 처절한 패배를 맛봤습니다.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혜택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오히려 저희가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요. 그리고 진짜 전당대회 시작해서 뭐 누구 지원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. 근데 저희가 지금 신분이 전부 다 선거 뛴 사람들이 이제 조직위원장,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거 못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 한동훈을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, 집단 지도 체제 하에 다 나와라. 한동훈이든 유승민이든 다 나와서 보수의 가치와 당의 방향성을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죠. 저도 뭐 한동훈 위원장 제가 덕본 게 없는데 뭘. 그래, 전화 오늘 지원합니까? 만나실 거잖아요. 그렇죠. 술 한 잔 안 먹고 콜라 먹는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,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